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왜 또 분위기가 이렇게 숙연하셔? 자, 여러분들 페이지 요약집 82페이지죠? 아니에요? 네? 98페이지에요? 다시 82페이지 맞아요. 책을 2주 만에 피니까. 네? 책을 2주 만에 피니까. 자, 82페이지 맞아요. 네. 네. 저번 주 오후에 82페이지 했고요. 왜? 낙서가 돼 있죠? 왜 낙서했는지 모르겠고. 어? 자, 요약집 82페이지 양도소득세 계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지막지하게 부분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할 것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양도세 계산하는 건데, 양도세 계산하는 거 보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필요경비는 크게 무엇과 뭐로 나올 수 있죠? 취득가액과 이따의 필요경비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차감한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양도 차익이라 하고, 이런 양도 차익에서 뭐 차감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하면 이걸 뭐라고 하죠? 양도소득 금액이라 하죠. 이런 양도소득 금액에서 뭐 차감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양도차익.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 순서를 암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과세표준 순서 암기. 다시 한번.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하면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가장 마지막에 차감 항목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제가 뭐 물어봤어요? 양도소득금액 물어봤죠. 근데 이 과세표준 순서 암기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 뭐 해라? 네, 질문에 주의해라라는 거. 양도차익을 묻는 건지, 양도소득금액을 묻는 건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묻는 건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뭐냐면 이 양도 차익 계산이거든요. 아셨죠? 이 양도 차익 계산. 그래서 이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자, 양도 차익은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양도 차익인데요. 양도 차익은 원칙적으로 뭘로 하는 거냐면 실지 거래가액의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실가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거 아셨죠? 그래서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이어야 돼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무슨 가액으로 된다? 실질거래가액으로 된다. 이렇게. 아니 뭐 당연한 소리야라고 싶지만 여러분들 옛날에는 양도세를 기준시가로만 계산하던 때가 있었어요. 아셨죠? 그래서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무슨 가액으로 한다? 실질거래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실질거래가액으로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인데, 자, 그래서 자본적 지출과 무슨 비용으로? 양도 비용으로 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오늘 두 번째 항목, 뭐다? 두 번째 항목, 필요경비 항목을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경비 항목, 이렇게. 그래서 필요경비 항목이 중요한데, 자, 보시면, 자, 이런 거예요. 필요경비 항목이다. 자, 이제 뭐 할 거냐. 여러분들, 부동산을, 활동을 보면 부동산을 뭐 하게 되고, 취득하게 되고,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고, 부동산을 처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이 과정 중에서 들어가는 경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필요경비라고 말을 하죠. 응? 그래서 이런 필요경비가 커져야지 양도차익이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필요경비는 크게 취득할 때 들어가는 경비를 무슨 경비? 취득가액이라 하고, 맞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처분할 때 들어가는 경비를 뭐라고 한다? 기타의 필요경비라고 말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는 거 자주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할 것은 이런 취득가액에 뭐 해야 될 게 있고,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될 게 있고,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될 게 있고, 취득가액에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포함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자, 이제 어디 할 거냐면 요약집 84페이지 들어갑니다. 요약집 84페이지 들어가시면, 자, 거기 84페이지에 필요경비 항목 있죠? 필요경비 항목을 크게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이렇게 있잖아요.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 이 부분 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기억본 보면 여러분들, 자, 포함하는 거, 자, 정리 좀 잘해주세요. 자, 뭐는 포함하되?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는 포함하죠. 하지만 포함되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산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산세. 특히 여러분들 여기 상속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상속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상속을 받으면 어떤 세금 내죠? 증여를 받으면요? 맞네요? 그렇죠. 무슨 세금도 내요? 취득세도 내잖아요. 그렇죠. 이 취득세 몇 프로예요? 2.8%. 3.5%죠. 중요한 건 상속세가 2.8%가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가 2.8%. 증여세가 3.5%가 아니라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3.5%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속을 받고 증여를 받을 때 이런 세금 등을 내고 뭐 하는데? 취득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양도할 때 이렇게 내가 냈던 제세 공과금 등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는 포함되지 않지만, 뭐는? 취득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게 좋은 거예요? 포함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포함하는 게 좋죠. 필요경비가 포함되면 납세자 그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드니까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자, 기억번. 이 경우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포함하되 부당 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뭐한다? 제외한다. 선생님들 뭐는 더한다고요? 자, 이거 좀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더하지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 뺍니다.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시 부당행위 계산 시 시가초과액도 안 된대. 부당행위 계산 시 뭐예요? 시가초과액. 부당행위 계산 시에 시가초과액도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죠. 오늘 장기 할부 매입이 되거든요. 장기 할부 매입. 3억을 하기로 했어요. 건물을 3억으로 할부로 매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1억을 지급하고 2년 후에 1억을 지급하고 3년 후에 1억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 5억에 양도하면 양도가액에서 적용돼야 될, 빼줘야 될 취득가액은 얼마죠? 이거 얼마 주고 산 거예요? 3억 주고 산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3억에 주기 사기로 했다 약속한 이 가액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명목가액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무슨 가액으로 한다? 명목가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명목가액인데 이게 3억이 아닌 것이 여러분들 1년 후에 1억이 지금의 1억이에요? 아니죠. 2년 후에 1억이 지금의 1억이 아니겠죠. 3년 후에 1억이 지금의 1억이 아니겠죠. 이걸 뭐 한다고 하죠? 그렇지. 이걸 할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거 얼마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9,500이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8,500이고요. 여기 7,000이다. 그럼 얼마가 되죠? 2억 5천이죠. 이러면 1억 5천을 2억 5천의 가액을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현재 가치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현재 가치와 이런 명목가액과의 차이 5천만 원이 있죠. 이 5천만 원을 뭐라고 해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제가 분식회계라고 하는 말 알려드렸죠? 분식회계가 뭐 하는 거라고요? 장보를 분장시키는 거야. 화장시키는 거야. 예쁘게 꾸미는 거야. 그러면 회사 장보를 예쁘게 꾸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익을 많게, 자산을 크게. 아셨죠? 이게 분식회계예요.
그 왜 분식회, 왜 그렇게 재무제표를 예쁘게 하지? 뭐가 이루어지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세금 20% 내도 돼. 내가 이익 난 것만큼 대출해 주니까 그냥 20% 수수료라고 생각하고 대출 다 받으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김우중 대우가 망할 때 이 분식회계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회사는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뭐가 돼요? 대출은 이빠이 다 받아갖고 이자를 못 내고 빚을 이제 상환을 못 하니까 부도가 나게 되고 대우만 망하면 되는데 대우한테 빌려줬던 금융기관들도 싹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걔네들 안 망하게 하려고 자금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장부를 해야 되는데 기업회계 기준은 될 수 있으면 보수주의야. 이익이냐 아니라고 한다면 이익이 아닌 것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자산이냐 아니냐는 것은 자산이 아닌 것으로 해야 돼. 그래야지 외부 투자자들이 그 사람,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내가 3억 주기로 했던 이 건물 가액은 실질적인 가치는 2억 5천인 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5천은 뭐냐면 앞으로 돈을 늦게 줌에 따른 하나의 이자로 남겨둬야 될 돈인 거지. 그 건물의 신수령 가치는 얼마밖에 안 돼? 2억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게. 그래서 자, 명목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슨 가치로 해야 되기도 한다? 현재 가치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야. 누구의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아셨죠? 그런데 똑같이 결국은 똑같이 3억 주고 샀는데 똑같이 3억 주고 5억에 팔았는데 어떤 사람은 양도차익이 2억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양도차익이 2억 5천이 생기면 이거는 문제가 있죠. 따라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취득가액을 현재 가치로 계상해야 되는 그런 사업자가 있다면 이때는 무엇까지 취득가액에 더한 금액으로 해라. 현재 가치, 할인 차금까지 취득가액에 더한 금액을 해라. 그럼 뭐랑 똑같아져요? 명목가액이랑 똑같아지니까 현재 가치로 하던 명목가액으로 하던 양도세 계산에는 차이가 없겠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냥 세금 계산할 때 이런 장기할부 매입으로 계산할 때 장기할부 매입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그냥 무슨 가액으로 하면 돼? 명목가액으로 하면 돼. 하지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현재 가치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뭐를 더한 금액으로 해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더한 금액으로 해라.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뭐로 지급해야 돼? 이자, 비용으로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5천만 원을 여기에서는 1,000만 원, 여기에서는 2천만 원을 상각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상각.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상각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상각이 되는 금액은 그 회계상에서 이자 뭐가 되고 이자 비용이 되는 거고 이자 비용이 그만큼 계상되면 그 사람의 무슨 소득은 줄어들겠어요? 사업소득은 줄어들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응?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을 비용 처리했단 말이야. 그런데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만큼을 다른 소득에서 비용 처리했는데 여기 5천만 원을 그대로 두게 된다면 이중공제되는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이중공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5천만 원 가산했던 금액 중에서 비용 처리받았던 금액 3천만 원을 뭐 해야 되겠다? 빼줘야지만 정확한 취득가액이 계산이 될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라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결론을 얘기한다면 쉬워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더하지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어디서 빼요? 어디서 빼? 취득가액에서 빼야 돼. 양도차익에서 빼버리면 안 돼. 어디서 빼야 한다? 포함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응?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왜 취득가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야 되지? 기업 회계 기준은 보수주의니까. 될 수 있으면 자산을 더 정확하게, 더 작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현재 가치로 계산해야 돼. 그러면 그 똑같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사업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간의 양도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을 할 때만큼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가액에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중 일정 부분이 비용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다면 그 비용으로 처리된 부분은 취득가액에서 다시 뭐 해야 된다? 제외시켜야 되겠지.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똑같은 효과로서 모두 제외되냐면 감가 상각비도 제외돼. 감가상각비도 제외돼요.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 뭐가 똑같은 이치냐? 자, 보세요. 뭐가 똑같은 이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산 1억짜리가 있다면 이 자산의 1억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원가거든요. 아셨죠? 이 미래의 원가인데, 이 미래의 원가는 말이죠, 언제 원가화되지? 원가로서 실현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렇지. 뭐 할 때? 양도시에. 그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겠죠. 또는 원가가 되는, 또는 원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점은, 여러분들 보세요. 양도시에 취득가액으로 경비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오케이? 또는 언제 될 수 있냐면 보유시 하면서 감가상각비로 둘 중에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대업을 하면 사업소득에 문제가 있고요. 맞죠?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에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자산이 만약에 임대업을 하면서, 임대라고 하는 건 보유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임대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감가상각비로 자산을 원가를 처리하지 않았어. 감가상각비로 한 푼도 처리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이 자산이 나중에 처분될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죠? 1억?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거겠지. 아셨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로서 1,000만 원만큼 인정받았대요. 그러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렇지. 1억에서 이미 1,000만 원만큼은 원가 비용 처리가 된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잖아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더하지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중 일정액이 비용 처리가 됐다면 비용 처리가 된 금액만큼은 취득가액에서 빼야 되듯이, 보유하면서 감가상각비로 처리된 금액만큼은 취득가액에서 빼야 되는 거지. 만약에 취득가액에서 빼지 않는다면 이건 이중공제 혜택이죠. 사업소득에서도 공제받고 양도소득에서도 공제받는 이런 이중공제 혜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오케이? 정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면, 자, 예를 들면 양도가액이 4억인데 취득가액이 2억 5천이에요. 현재 가치고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5천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자, 감가상각비로서 1,000만 원, 그 다음에 현월차 상각으로서 2,000만 원을 비용 처리했어요.
그러면 이때 양도 차익은 얼마일까요? 그럼 이때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은 5억이고 취득가액은 2억 5천에 5천을 더해야 되겠죠. 그리고 1,000만 원 2천만 원을 빼면 양도가액 4억이지? 그러면 얼마예요? 2억 7천이죠. 그럼 양도차익은 1억 3천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요것만 이해했으면 진짜 이 문제는 게임 끝이야. 요것만 이해했으면 이거 게임 끝이야. 정말 이해하셨죠? 요거 제일 어려웠던 부분. 요 부분만 잘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통적인 성격은 공통적인 결과적으로 뭐냐면 다른 소득에서 비용 처리된 것은 취득가액에서 그만큼 빠져야 되겠죠. 이중공제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니은본도 마찬가지야. 니은본도 여러분들 소송 화해 비용이에요. 이런 소송이나 화해 비용인데 이런 소송이나 화해 비용도 포함된다 안 된다? 소송 비용, 화해 비용 포함됩니다. 하지만 타소득 금액에서 뭐한 것은 표류경비에 산입된 것은 당연히 제외되겠죠. 제외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여기서도 인정받고 여기서도 인정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한 곳에만 인정받아야 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디귿본 보니까 여러분들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예요.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는 포함하지만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 지급,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는 포함하지만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데요. 거기 있잖아요. 디귿번.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 이게 뭐예요?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 할부이자. 할부이자. 입에서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연체이자. 이렇게. 그래서 할부이자는 포함하지만 연체이자는 뭐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양도 차익을 뭐로 계산할 때 하고 있는 거예요? 실가. 양도 차익을 실가로 계산할 때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가해야 되고 이 취득가액에 포함할 거냐 말 거냐를 공부한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공부할 건 뭐냐면 취득 시점, 취득가액, 취득 시점 이후에도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 처분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외에도 취득한 이후에도 많은 비용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많은 비용들이 취득 시점 이후의 비용들도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가, 즉 필요경비에 포함할 건가, 포함하지 않을 건가를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기타 필요경비로서 뭐 해야 될 게 있고요. 포함해야 될 게 있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포함하지 말아야 될 게 있겠지.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될 게 있고 포함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포함하는 거 뭐 포함해야 돼요? 자본적 지출은 포함하지만 이에 비교돼서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수익적 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은 포함하지만 않지만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수익적 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은 포함하지만 수익적 지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본적 지출이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익비죠. 개론에서 배우는 유익비 배우셨죠? 유익비가 세법에서 뭐라고 불려요? 자본적 지출.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이거는 뭐가 되거나 자본적 지출은 내용 연수가 증가되거나 또는 뭐가 되는 거다? 가치의 증가가 되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수익적 지출은 뭐예요, 이거? 수익적 지출은 개론에서 배우는 필요비죠, 필요비. 그럼 필요비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필요비의 대표적인 건 외장의 복구나 기능의 유지를 위한 거예요. 외장의 복구나 기능의 유지를 위한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 수익적 지출이라고 말한다. 아셨죠? 그러면들 거기에 자 페이지 요약지 84페이지에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들 보니까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거 용도 변경 개량 비용, 엘리베이터 냉난방 설치, 소송 비용, 화해 비용, 재해 등으로 파손된 본래 용도의 복구 비용,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이런 걸 수익적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도로 신설 비용 및 당의 토지로 된 가해, 기부한 토지 가해, 그다음에 양도 비용, 증권거래세, 신고 수수료, 맞죠?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 이런 거 다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채권의 매각 차손. 채권의 매각 차손 포함하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뭐는 안 되냐면 뭐 안 돼요? 대출이자. 절대적으로 무슨 이자 안 된다? 대출이자. 그 다음에 뭐 이사 비용. 오케이? 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우리 지금 뭐 했죠? 우리가 지금 한 40분 정도 공부했는데 뭘 공부했지? 한 줄로 요약해보세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크게 본다면 우리는 오늘 양도세를 산출할 거예요. 양도세 산출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죠. 그러면 첫 번째 과세표준 순서를 외우셔야 되겠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지금 양도차익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때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실질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거래요. 아셨죠? 이때 양도차익을 실질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냐 이거를 공부한 거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을 실가로 계산할 때 신경 써야 될 것은 필요경비로 포함할 거냐 필요경비 포함하지 않을 거냐 요거를 공부하는 거라고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한 문제다라고 보면 될 정도로 무조건 한 문제다라고 보면 될 정도로 필요경비에 포함할 건가 포함되지 않을 건가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오케이?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추계를 해야 됩니다. 자, 예외적으로 추계를 해야 된대요. 추계. 근데 한 3일 전인가 또 문의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어떤 문의 전화가 왔냐면 2002년도에 1억 6천 주고 샀고 지금 3억 천 정도에 판다고 하는데 양도세가 얼마 정도 나오냐고 물어본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1억 6천에 대한 취득가의 계약서가 있냐 그랬더니 그건 없대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궁금한 게 취득세 등기 권리증 보니까 취득세 신고가액이 있는데 과표가 정해져 있는데 거긴 3,500밖에 안 적혀져 있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생긴 게 2006년 이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가 없었고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해도 지자체에서 안 받아줬어요. 시군에서. 그냥 무조건 다 공시지가, 공시가격으로만 취득세를 뭐 했어요? 그런 신고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걱정이 되는 거지. 자기는 분명 1억 6천 정도 주고 샀는데 그때 대출 받으면서 감정가액도 1억 6천 정도로 감정을 받은 가액이 있는데 매매계약서가 없다 보니까 취득가액을 취득세 신고가액으로 계산한다면 자기는 세금 온방지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걱정돼서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실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살다 보면 있습니다. 아셨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실가를 확인하거나 인정할 수가 없다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추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추계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그때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다행히 그 건물이 4층인데 4층, 5층에 또는 6층에 매매된 가액이 있어. 아셨죠? 그 금액을 실제 거래가액에 비슷한 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셨죠? 또는 대출 받으려고 받아놓은 무슨 가액이 있어요? 감정가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기준시가. 아셨죠? 취득가액도 마찬가지예요. 매, 감, 환산가액이고 안 되면 기준시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매감, 환기, 매감기 자 이거를 울 때는 주의할 건 추계 순서지. 이때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감정가액이 2억 5천이고 환산가액이 2억이라고 한다면 아니 매매사례가액이 2억이라고 한다면 이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이지 2억 5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매감환기예요. 계속 물어봅니다. 매감환기. 매감환기 순서가 변하지 않아요. 큰 금액 고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이 환산가액인데 두 번째 주의할 것은 환산가액은 어디에는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양도에는 적용하지 않고 어디 가액만 적용한다? 취득가액에만.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에는 적용하지 않고 어디 가액만 적용한다? 취득가액에만 적용한다. 오케이? 이렇게. 매감기, 매감, 환기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세 번째 중요한 거 뭐 외우시라고요? 추계 순서 반드시 함께하시고. 양도가액의 추계 순서는 뭐예요? 매감기. 그 다음에 취득가액의 순서는 매감환기. 이거는 순서지 큰 금액 고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 오케이? 네,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주지 마시고요. 85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쉬었다 할게요.